안녕하세요. 게임피플 기획자 루벤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피플 프로그래머 꼬빌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려면 다른 게임에 좀 돈을 써봅시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게임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그 무과금 유저들의 게임 하는 이제 방식도 알아야 돼요. 어, 하지만 돈을 쓰시는 분들의 그 게임 그 소모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무과금 유저잖아요. 그러면 과금하시는 분들이 왜 돈을 쓰는지 잘 몰라요. 이해 못해요. 왜냐면 나는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그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무과금 유저들이 좋아하는 게임이고 내가 즐기는 스타일도 무과금 유저가 즐기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나는 무과금 유저의 게임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 게임은 수익성이 확 떨어지는 게임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게임 개발자라면 게임에 돈 쓰는 거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팍팍팍 쓰세요. 그것도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음. 그 팍팍팍 쓰는 게 좀 안 된다면 이제 그 아시는 분들, 아시는 개발자분들 게임 뭐 피드백 해주면서 그 게임에 위주로 돈을 한번 써본다던가 아니면 유명한 게임,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 가서 그 보통 제일 혜자 세트라고 있거든요. 해자 세트가 있지. 월정액, 맞지? 월정액하고 특별 패키지. 그런 거라도 한번 사서 한번 해보던지 하다가 게임을 무과금으로 하다가 그걸 한번 사서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과금으로 플레이하다가 돈 썼을 때 이제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느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제 소규모 게임 개발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게임은 작은 게임인데 뭐 업계에서 막 1, 2위 하는 게임, 뭐 10위 안에 드는 게임, 이런 게임 해봐야 전혀 다른 게임 만들어질 텐데 이걸 해봐야 뭐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게임들 다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이유가 있어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의 이제 과금 모델들, 시스템들 무조건 참고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혹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게 다듬어 가지고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변형해서 우리 거에 맞게끔 가져갈 수 있느냐 새로운 게임 시스템으로 파생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걱정하시거든요. 그 따라 하다 보면 나도 저런 양산형 게임을 만들게 될 거야. 아니에요. 양산형 게임 겁나 빡셉니다. 저거 한두 명? 다섯 명? 열 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몇십 어차피 못 따라해요. 몇십 명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 게임이 벌어들이는 그 과정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 게임이 어떤 과금 체제를 했는지, 유저들이 그 게임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했고, 어떤 부분에서 자유로운 경험을 했는지, 그걸 참고해서 우리 게임에도 적용을 시켜줘야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인앱 상품을 넣으셔가지고 게임을 만드시려면 최고 유저가 그래도 한 1,000만 원? 최소 1,000만 원? 최소예요. 최소입니다. 최소 1,000만 원은 써줘야 돼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과금 유저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몇백 쓰시는 분들 몇백 쓰시는 분들이에요. 한 달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낮춰서 얘기한 거고 제가 아시는 분은 무조건 게임을 하실 때 100만 원 이상은 쓰세요. 그리고 저도 심하게 썼을 때 막 5, 60씩 쓸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인디 개발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보통 업계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은 그 게임 하나 시작한다 하면 일단 30 넣고 시작해요. 10만원짜리 3개 사서 스타트를 시키세요. 공부할 겸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넣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걸 넣고 빨리 진행을 해보고 이 게임에 대한 연구를 빠르게 습득해 나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솔직히 30만 원 비싸긴 하죠. 근데 다른 취미를 좀 줄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질러보는 게 좋아요. 사실 공부하는 거죠. 게임을 만들려면 게임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국엔. 그거 있잖아요. 그 색다른 거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장르를 전혀 보지 않고 정말 색다른 걸 제작하겠다. 아,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는 아니라고 할게요. 솔직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워낙 색다른 게임은 유저들한테 반감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유저들이 색다른 게임을 원해요. 색다른 게임 없나요? 이러지만 그런 분들 실상 색다른 게임 나오죠? 안 해요. 혹은 있더라도 굉장히 소수예요.
유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색다른 게임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게임이 아니에요. 일정 요소예요. 그 일정 요소가 반복 앞선 상태. 내가 늘 즐기던 그 핵심, 그 일반적인 그 흐름 안에서, 이게 이렇다고 하는 딱 그 정도의 딱 초점. 그거 하나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익숙해야 돼, 오히려. 음. 오히려 익숙해야지 그 색다른 몇 개를 즐기기에 거기만 집중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다 색달라 버리면 진짜 어렵고 힘든 게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임. 이거 조작이, 이거 색다르네, 이거 왜 이래, 이거 몬스터, 이거 색다르네, UI, 색다르네. 답 없어요. 진짜 UI는 색다르면 답이 없어요. 정말 유저분들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예전에 데몬즈 헌터라고 게임 출시했을 때 색달랐거든요. 뭔가 공격 방향도 색다르고 참신하고 그런 평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그 게임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유저에게 반응도 보고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업계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반보만 앞섰으면 됐는데 한 발 정도 앞섰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받아서 많이 수정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좀 옛날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개발 숙련도가 좀 낮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음,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뭐 환생의 발키리아가 살짝 실험해본 결과고 음.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 이 정도 발 앞선 게 맞는 건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 이제 앞으로 점점 계속 나아질 거예요. 뭐 이제 주제가 약간 조금 세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 속에 이제 BM을 넣으려면은 다른 게임에 돈을 한번 질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뭐 내가 유료 게임을 만들고 싶다. 유료 한 3,000원 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료 3,000원짜리 게임 여러 개 받아서 플레이 해보세요. 어떤 정도 규모가 3,000원 게임인지. 3,000원 과자값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진짜 재미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업적인 일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플레이하는 시간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디 게임들 중에서도 과금이 많이 들어간 게임들이 많아요. 그런 게임들도 받아서 해보시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순위권에 있는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1위에서 10위 내에 있는 좀 유명한 RPG 게임들 꼭 해보시길 바래요. 혹은 같은 장르의 게임들은 꼭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 정도는 잡아서 테스트 한다 치고 해보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의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그 게임들은, 상위권 게임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버는 건데, 모든 BM 스타일조차도 좀 더 앞서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분들 게임들 한번 참고하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면, 세븐나이츠를 출시하고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지금은 세븐나이츠도 조금씩 하긴 하는데, 지금은 세븐나이츠보다는 라그나로크나 에픽7 같은 걸 했었거든요. 이거에는 돈을 확실히 썼어요. 특히 라그나로크에는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쓴 것 같은데. 60만 원? 라그나로크는 뭐 타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루베도 다 같이 했어요. 음. 현재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저희가 플레이 해봤을 때 참고할 만하고 도움될 만한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라그나로크는 다 같이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라그나로크는 배울 만한 기획 요소가 좀 있다. 이 게임도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게임을 참고한 게 많아요. 그리고 각자 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음. 그 주제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풀어나간다? 이게 바로 반보시 앞서가는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우리 게임에 맞게끔 파생시키셔야 돼요. 개선시키시고 개량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저는 봐요. 그러려면 게임을 받아야 되고 돈 내고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많이 상품을 사보셔야 되고, 이 상품이 정말 어떤 이유로 많이 나가는 상품인가, 이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인기가 있는지 써보면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구나. 대부분은 이 타이밍에 이걸 사니까 갑자기 게임을 하는 게임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사요. 그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만드는 게임에서도 그걸 발견하려면 굉장히 애정을 듬뿍 담아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 게임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오히려 유저분들이 그 부분을 찾아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저희는 개발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테스트를 그 정도로 한다? 아시잖아요. 힘든 거. 본인 게임 플레이 테스트하는 거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유저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때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때요? 그것도 음, 본인이 돈 써보고 느끼는 게 있었어요. 유저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 저거 헛소리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포인트구나 하고, 아, 대응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탁 해주면 유저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걸 모르면 헛소리를 진실로 알 수도 있고 지금 그 헛소리로 가시면 큰일 나요. 아, 헛소리라고 말하기는 좀 아유,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근데 모르셔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말대로 갔다가 큰일 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시려면 돈 좀 쓰셔가지고 게임 상품에 돈 좀 써서 좀 해보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내 게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개량해서 넣을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뭐 내가 내 게임에 이 게임 뭐 돈 쓸만한 게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결국 만드신 건데 돈 쓸만한 게 없게 아니면 돈 쓸만한 게 있는데 그걸 못 찾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돈 쓰면서 딴 게임을 해보다 보면 내 게임에서도 그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도 좀 어렵게 느끼긴 해요. 이미 사보고 해봤어도 우리 게임에 적용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서 해보다 보면 이제 점점 방향이 잡힐 겁니다. 다음 게임에서는 더 잘 넣을 거고 다음 게임에서는 더 어울리게 넣을 거고 이것도 라이브러리죠. 아까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게임 개발자이기 때문에 게임 하는데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팍팍 쓰고 그거를 자기 거 하는 걸로. 팍팍 쓰기 아까우면 핵심적인 몇 개만 정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써서 테스트 해보시는 게 우리들이 만드는 게임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게임 기획자 루비였습니다. 프로그래머 꼬빌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게임 개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